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서울 대학로, 그 작은 극장에서 시작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이게 뮤지컬계의 오스커라고 불리는 토니상 시상식에서요. 작품상을 포함해서 무려 6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성공 비결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뭐랄까, K 뮤지컬의 새 역사를 쓴 거죠.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제 좀 구형이 된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 이들의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토니상에서 진짜 작품상뿐만 아니라 연출, 나무 주연, 극본, 또 작사, 작곡, 무대 디자인까지 주요 부문을 거의 휩쓸었어요.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정말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이야, 2016년에 한국에서 초연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어떻게 브로드웨이 최고 영예까지 앉게 됐는지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상당히 좀 치밀한 전략 그리고 오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작품이 2014년에 우란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될 때부터요. 아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제작을 같이 준비했죠. 그러다 2016년에 한국 초연을 하고 2020년부터는 CJ ENM이 제작을 맡아서 5시즌을 거치면서 계속 작품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NHN 링크 투자 유치까지 성공했고 작년 11월에 뉴욕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한 작품 수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핵심은 그 현지화 전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해서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기획 초기부터 브로드웨이의 베테랑들과 아주 깊숙이 협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토니상 수상 경력이 있는 연출가 마이클 아든이나 또 유명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드 같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이분들이 같이 작업하면서 작품 완성도를 높이고 또 현지 관객들 정서에 맞게 다듬는 과정을 거친 거죠. 이건 뭐랄까 그냥 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지화 자체가 작품 DNA에 처음부터 녹아든 일종의 통합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렇게 브로드웨이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같이 하면서도 원작이 가진 그 섬세하고 독특한 한국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그걸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 미묘한 균형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작품의 또 다른 성공 요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인간 존재의 의미나 관계, 사랑의 본질 같은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이 작품 만드신 분들이 뉴욕대 동창인 박천유 작가님하고 윌 에런슨 작곡가인데요. 이분들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낸 겁니다. 특히 그 에런슨 작곡가는 음악에서 한국 인디팝 감성하고 재즈, 클래식, 또 브로드웨이 사운드를 아주 독창적으로 섞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막 화려한 볼거리 위주의 쇼뮤지컬하고는 다른 뭔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죠. 이런 독특한 감성과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화 과정에서도 작품의 어떤 핵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보편적인 주제의식, 그리고 독창적인 음악, 이런 강력한 컨텐츠가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놀라운 성과가 K 컨텐츠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또 한강 작가의 부커상 수상 같은 걸 겪었잖아요. 이제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갖췄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뮤지컬 역사가 1966년 살짝이 옵서예로 시작해서 이제 6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뮤지컬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 선진 스태프와의 협업 경험, 이게 이런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석권은 결국
독창적인 스토리와 음악이라는 아주 강력한 콘텐츠가 있었고 또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치밀한 기획 그리고 브로드웨이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협업을 통한 현지화 전략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대학로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브로드웨이를 감동시키면서 그야말로 해피엔딩을 맞이한 셈인데요. 이 성과는 분명 한국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이정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인간이 아닌 로봇의 시선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인간적인 성찰과 공감을 끌어낸 이 작품이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관객들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었을까 하는 점이죠. 어쩌면 이게 현 시대 관객들이 단순히 눈앞의 화려함이나 뭐 자극적인 재미 이런 걸 넘어서서요. 존재와 관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사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에 점점 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인간이든 로봇이든 결국 서로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도 한번 꼽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